신난다. 작도 축제에 당첨되었어. 나도 당첨되었어. 닉네임을 작도덕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 근데 작도가 뭐야? 너 설마 작도가 뭔지도 모르고 작도 축제에 응모한 거야? 내가 알려주도록 하지. 작도는 보통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걸 말해. 작도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시작되었어. 이집트에서는 직각을 작도했는데 이를 통해서 정확한 정사각형을 그려 피라미드도 짓고 해 뜨는 동쪽과 해 지는 서쪽을 이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을 그려 북쪽을 찾았지. 그리스 사람들은 이집트 문명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 이집트의 측량술, 기하, 작도 등도 이어받게 되었지. 이집트는 실용적인 계산에 집중한 반면 그리스는 도형 그 자체에 집중했어.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여긴 원과 직선을 가지고 다른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했어. 원을 그리기 위해 컴퍼스를 사용하고 직선을 그리기 위해 눈금 없는 자를 사용했지. 기하학의 아버지 유클리드는 원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기하학의 기본 법칙인 공준이 적혀 있어. 공준 중 1, 2, 3번을 통해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 작도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그래서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로 작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지? 나는 눈금 없는 자 할게. 너는 컴퍼스 해. 오키. 드디어 도착했다. 이런 외딴 곳에 있을 줄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눈금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작도 축제 참가자이신가 보군요. 저는 컴퍼스, 얘는 눈금 없는 자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눈금 있는 자씨. 그런데 컴퍼스야, 너가 전에는 작도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로 하는 거라며 눈금이 있어도 되는 거야? 눈금 있는 자로는 뉴시스 작도도 있답니다. 눈금 있는 자를 사용하는 뉴시스 작도로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한 작도로는 불가능한 각의 선두문 작도와 세제곱근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작도를 통해서는 n이 페르마 소수나 피어폰트 소수일 때 정N각형의 작도가 가능합니다. 2014년에 정시일각형 작도법이 발견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랍니다. 안녕하세요. 작도박물관 관장입니다. 여러분께 작도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세 분이니 아직 한 분이 안 오셨군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종이접기라고 합니다. 뭐야, 종이접기라는 작도도 있어? 네, 그렇답니다. 종이를 접는 방식으로 하는 작도인 종이접기 작도로는 곡선은 그릴 수 없지만 새로운 선을 그리는 방법이 다양해서 일반적인 작도로 그릴 수 없는 도형도 그릴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종이접기 작도로는 자와 컴퍼스로 하는 작도로는 풀 수 없는 각의 선등분 문제와 입방 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1991년 후지타 후미야키는 종이접기 작도의 기본인 6가지 공리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01년 하토리 코시로와 로버트 랭이 7번째 공리를 추가했습니다. 이 공리를 후지타 하토리 공리라고 부른답니다. 이제 모두 오셨으니 박물관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3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의 이름은 3대 작도 불능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3대 작도 불능 문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기하학 문제로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이용하여 작도할 수 없는 세 문제입니다. 안쪽에서부터 입방 배적관, 원적관, 각의 3등분관입니다. 가장 먼저 입방 배적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입방 배적 문제의 발단에 관해서는 2가지 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주세요. 작도 불능 문제라는 말치고는 꽤나 간단한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접근을 했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유망한 의사로 BC 460년경 입방 배적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문제를 밑면이 a제곱이고 높이가 b인 직육면체와 같은 부피를 갖는 정육면체를 작도한다로 새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a 대 x는 x 대 y는 y 대 b인 xy를 찾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식을 풀면 x제곱은 ay, y제곱은 bx가 되고 y를 소거하면 x세제곱은 a제곱 b가 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 아르키타스는 일체 도형을 그려서 입방 배적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아르키타스는 위와 같은 도형을 생각했어요. 자세한 과정은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히포크라테스와 동일한 결론을 얻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는 아르키타스의 적분에 사용된 도형의 입체 모양을 전시해 두었답니다. 없잖아. 훗. 군침이 싹 도는군. 이럴 수가.
휴, 보험 들어두기를 잘했네. 이제 원적관으로 가볼까요? 기원전 500에서 427년경 아닥사고라스는 주어진 용과 같은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을 작도할 수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 문제는 원적 문제가 되었고 원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노력했어요. 안티폰은 추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안티폰은 우선 임의의 다각형과 같은 넓이를 갖는 정사각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각형과 같은 넓이를 가지고 변의 개수가 하나 적은 정다각형을 만들며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줄여나갔습니다. 그럼 결국 삼각형이 되고 삼각형과 같은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원의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가지는 임의의 다각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어진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각 편을 밑변으로 하고 원주상에 꼭지점을 갖는 이등변 삼각형을 작도했습니다. 그러면 원에 내접하는 정팔각형을 그릴 수 있고 이를 반복해서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하면 정다각형의 넓이는 원의 넓이와 같아지게 되는 거죠. 헤라클레아의 헤로도로스의 아들로서 소피스트에 속하는 학자였던 브리소는 안티폰의 방법을 더 진전시켰습니다. 원에 외접하는 경우도 추가적으로 생각하였죠. 위의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그리고 변을 점점 늘려가며 원과 다각형의 넓이가 비슷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가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와 원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의 넓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하학이 아닌 일반 원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동시대 저명한 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브리소는 꾸준히 자신의 접근 방식을 고수했고 이는 향후에 수학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각의 3등분간입니다. 각의 3등분 문제의 접근 중 히피아스의 접근과 아르키메데스의 접근에 대해 살펴봅시다. 히피아스는 각의 3등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적 곡선을 활용했습니다. 정사각형 ABCD에서 AD를 BC로 평행하게 이동시키는 과정과 AB를 점 B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BC까지 회전하는 과정을 동시작하여 일정 속도로 동시에 마친다고 했을 때 회전하는 선과 평행 이동하는 선의 교점의 자취를 원적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정 속도로 이동 회전이 일어난다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군. 그럴 줄 알고 움직이는 원적 곡선을 준비했답니다. 타다! 여기서 점 Q가 그리는 곡선이 원적 곡선입니다. 일감 없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군. 원적 곡선을 이용하면 각을 3등분 문제를 3분의 3등분 문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두 지점을 표시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지고 위에 도형을 그려 각의 3등분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두 지점을 표시할 수 있는 자리를 이용해 위의 방법으로 왼쪽 같은 도형을 그려서 한 각의 4배가 되는 각을 그렸습니다. 저기 좀 봐요. 움직이는 원적 곡선이 사라졌어요. 정말이네. 이건 뭐 만들어놨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있으니까요. 일단 사라진 물건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용의자가 좁혀집니다. 사라진 물건이라면 아르키타스의 도형 입체 모형하고 움직이는 원적 곡선이야. 네, 각각 입방 배적관과 각의 선등분관에 있던 물건이었죠. 그리고 우리 중에 그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바로 눈금 있는 자씨와 종이접 씨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히 컴퍼스 씨의 추측이지 증거는 없잖아요. 맞아, 누군가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그런 걸 수도 있잖아. 여기 파란 깃털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중 파란 깃털을 가진 건 바로 당신 중이적 씨입니다. 이런 징그레 남겨버렸군. 순순히 자백하도록 하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신 거죠? 나는 이 작도박물관이 마음에 안 들었어. 자와 컴퍼스로 이루어진 외관, 그리고 자와 컴퍼스라는 작도 분능 문제를 테마로 한 전시관, 모든 게 다 역겹고 괴로웠다고. 내가 평생 해온 종이접기 작도가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어. 심지어 종이접기 작도로는 각의 성능분 문제와 입방 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박물관의 입방 배적관과 각의 성능분 간의 주요 전시품이 없어서 개장을 못하게 하려 했지. 하지만 이제 다 틀렸어. 이제 대중들은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하는 작도만 작도로 생각하게 될 거야.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군요. 저희 박물관은 매달 다른 작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전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일이 저지른 거였어. 작도박물관이 잘 운영되고 있다니 다행이야. 그러게 말이야. 근데 나 잘하면 3대 작도 불능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안 돼. 3대 작동 불능 문제가 불능인 것은 대수적으로 증명되었거든. 1837년 피에르 방칠이 3대 작도 불능 문제가 작도가 불가능함을 대수적으로 밝혔어. 그렇구나. 하마터면 이 문제를 푸는데 내 청춘이 날릴 뻔했어.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